여러분은 사랑을 위해 어디까지 포기해보셨나요? 저도 20대 초반, 눈먼 사랑에 빠져 앞뒤 안 가리는 불같은 연애를 해봤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선 재벌집 부모님이 10억을 주며 헤어져 달라면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까지 할 거란 농담을 하죠. 그런데 오늘의 주인공은 그 10억이 용돈 수준인 사우디 석유 재벌가의 딸입니다. 한국 남자에게 차인 뒤 상사병에 걸린 그녀. 결국 전세기까지 띄워 그를 찾아왔다는데요. 과연 무슨 사연일까요? 처음부터 제 삶은 유리 상자 같았어요. 누구나 볼 수 있지만 아무도 만질 수 없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사우디 석유 재벌가의 딸로 태어나 단 하루도 경호원 없이 살아본 적이 없었어요. 저는 아밀라입니다. 아버지는 아라브 그룹의 회장이시고 우리 가문도 사우디 기업들처럼 초호화부와 명성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제게는 때론 무거운 짐처럼 느껴졌어요. 캐나다 토론토 대학에 유학을 오게 된 건 제 인생 최초의 작은 반란이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경호원들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지만 적어도 사우디에서보다는 자유롭게 호흡할 수 있었어요. 기숙사 대신 고급 아파트에 살았고 가정부가 모든 집안일을 도맡았습니다. 그럼에도 처음으로 혼자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경영학과 수업에서 그를 처음 만났습니다. 조별과제 파트너로 배정된 한국인 유학생 민준. 그는 다른 학생들과 달랐어요. 저를 특별 취급하지 않았고 제 의견에 무조건 동의하지도 않았습니다. 처음엔 당황스러웠지만 곧 그 태도가 신선하게 느껴졌어요. 이 부분은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민준은 제 제안을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더 효율적인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에 화가 날 법도 했지만 오히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진짜 제 생각을 묻는 사람, 제 배경이 아닌 제 자신을 보는 사람을 만난 기분이었습니다. 경호원들에게는 항상 일정 거리를 유지하라고 지시했어요. 민준에게 제 진짜 정체를 알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저 평범한 유학생 밀라로 지내고 싶었어요.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흘러갔습니다. 학교 카페테리아에서 점심을 함께 했고 도서관에서 밤늦게까지 공부하기도 했어요. 그와 함께 있으면 제가 그저 아밀라가 될 수 있었습니다. 어느 겨울날 캠퍼스에 눈이 내렸어요. 민준은 제 손을 잡고 눈 쌓인 잔디밭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한 번도 눈사람 안 만들어봤다고 했지? 이제 만들어보자. 그의 웃음소리가 차가운 공기를 가르며 울렸어요. 우리는 서툴게 눈사람을 만들었고 그의 목도리를 눈사람 목에 둘러주었습니다. 추울 텐데 괜찮아요? 제가 물었어요. 괜찮아. 아밀라가 행복해 보여서 더 좋아. 그의 대답은 단순했지만 제 마음을 따뜻하게 데웠어요. 우리는 싸구려 카페에 들어가 뜨거운 코코아를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내리는 눈을 바라보며 서로의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는 서울 출신이고 장학금으로 유학 왔다고 했습니다. 꿈은 글로벌 기업에서 일하는 것이었어요. 저는 최대한 사실에 가깝게 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숨기며 이야기했습니다. 사우디 출신이라는 것, 학업에 관심이 있다는 것. 그 정도만요. 며칠 후 민준이 제 생일을 물었어요. 솔직히 대답했고 그날 작은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리 비싸지 않은 팔찌였어요. 그날 밤 호텔 같은 제 아파트로 돌아와 그 팔찌를 바라보며 울었습니다. 이런 소박한 행복, 진심 어린 관심이 얼마나 그리웠는지 그제야 깨달았어요. 봄이 되고 우리의 관계는 더 깊어졌습니다. 시험 기간이 끝난 후 민주는 용기를 내어 고백했어요. 아밀라, 난 널 너무 좋아해. 그냥 친구로서가 아니라 더 특별한 사람으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저도 당신을 좋아해요. 숨겨왔던 마음을 드디어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캠퍼스 호수가에서 우리는 첫 키스를 나눴어요. 별이 빛나는 밤하늘 아래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제가 사우디 공주가 아닌 그저 사랑에 빠진 평범한 여학생이라고 착각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언제나 그림자처럼 따라왔습니다. 교회로 데이트를 나갈 때마다 경호원들이 뒤를 따랐어요. 가끔 민준이 저 사람들 아까부터 우리를 계속 따라오는 것 같은데 라고 물을 때면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냥 우연일 거예요. 대충 얼버무리곤 했어요. 거짓말이 쌓여갔습니다. 관계가 깊어질수록 비밀은 더 무거워졌어요. 민준이 제 집에 가고 싶어 했을 때 다른 작은 집을 빌렸거든요. 이 집에 잠을 자긴 하나요? 빈방 같아요. 했을 때 웃으며 넘겼어요. 깔끔한 성격이라서요. 또 한 번의 거짓말이었습니다. 여름 학기, 민주는 저를 한국 음식점에 데려갔어요. 진짜 한국 음식을 맛봐야 해요. 그곳에서 처음으로 김치와 불고기를 먹었습니다. 매콤한 맛에 눈물이 날 정도였지만 그의 환한 미소를 보며 행복했어요. 아밀라는 어떤 음식을 좋아해?
사우디 음식은 어때? 그가 물었습니다. 양고기 요리가 많아요. 향신료도 많이 쓰고 고향 생각에 목이 메었어요. 언젠가 사우디도 가서 음식을 먹어보고 싶어. 아밀라 고향을 조금 더 알고 싶어.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얼마나 더 이 거짓말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하지만 진실을 말할 용기도 없었습니다. 그가 떠날까 두려웠어요.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불길한 예감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도서관에서 나오는데 갑자기 민준의 표정이 변했어요. 밀라, 저기. 당신을 따라다니는 사람들 알아? 심장이 멎는 기분이었어요. 고개를 돌려보니 경호원 중 한 명이 실수로 너무 가까이 와 있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당황한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우연이 아니야. 몇 달 동안 계속 같은 사람들이 당신을 따라다녀. 처음엔 신경 안 썼는데 이제는 확실해. 민준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 순간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느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야기할 게 있어요.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 모든 것을 털어놓았어요. 제 진짜 이름, 가문, 그리고 왜 숨겨왔는지. 민준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의 침묵이 칼날처럼 가슴을 파고들었어요. 왜 말해주지 않았어? 마침내 그가 물었습니다. 당신이 날 있는 그대로 봐주는 게 좋았어요. 부와 명예가 아닌 그냥 나를.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어요. 며칠 후 민준은 제 진짜 집을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경호원들이 지키는 고급 아파트로 그를 데려갔어요. 하녀들이 인사하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돈된 공간을 보며 그의 표정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그날 밤 긴 대화를 나눴어요. 전부 거짓이었군. 그의 목소리에 상처가 묻어났어요. 당신에게 보여준 내 마음은 진실이었어요. 간절히 말했습니다. 생각해보니 당신 종교는 이슬람이죠? 사우디에 결혼 관습도 있고. 만약 우리가 계속 만난다면 내가 종교를 바꿔야 하고 당신의 가족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가 한숨을 쉬었어요. 우리에겐 한계가 있어요. 사랑한다면 다 극복할 수 있어요. 필사적으로 말했습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생각할 시간. 그는 일어서서 떠났어요. 일주일 동안 연락이 없었습니다. 미칠 것 같았어요. 결국 참지 못하고 경호원을 시켜 그를 데려오게 했습니다. 강제로요. 그것이 제 인생 최대의 실수였어요. 민준이 경호원들에게 끌려 제 아파트에 들어왔을 때 그의 눈에는 분노와 실망이 가득했습니다. 이게 당신이 날 대하는 방식이에요? 날 납치해요? 아니, 그냥 대화를 하고 싶었어요. 다급하게 변명했습니다. 당신은 내가 뭐라고 생각해요? 장난감? 마음대로 가지고 놀 수 있는?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제 알겠어요. 당신은 날 믿지 않아요. 내가 돌아올 거라고 믿지 않았고 그래서 강제로 데려온 거죠.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끝났어요. 아밀라. 우리 관계는 여기까지입니다. 그 말을 남기고 민준은 돌아섰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제 마음 한 조각도 함께 떠나갔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처음으로 진짜 나를 사랑해준 사람을 제 손으로 밀어낸 겁니다. 다시 만날 수 없던 민준은 곧 한국으로 돌아갔어요. 저도 사우디로 돌아오라는 아버지의 명령이 왔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 민준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가진 것들, 권력과 부,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서라도 다시 그를 만나고 싶었어요. 사우디로 돌아온 첫날, 저는 창문 밖만 하염없이 바라봤어요. 리야드의 화려한 마천루들이 햇빛에 반짝였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캐나다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민준이 떠난 후 무언가가 끊어진 느낌이었어요.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 같은 행복감이었습니다. 아밀라, 저녁 식사 시간이에요. 개인 비서의 목소리에 겨우 고개를 돌렸어요. 식탁에는 온갖 진미가 차려져 있었지만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민준과 함께했던 싸구려 햄버거가 더 그리웠어요. 아버지는 제 상태를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그 남자는 잊어라. 내 위치에 맞는 삶으로 돌아와야 할 때다. 하지만 어떻게 잊을 수 있을까요? 매일 밤 민준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우리가 함께 걸었던 캠퍼스, 그가 제 이름을 부르던 방식, 첫 키스의 감촉. 모든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아침마다 침대에서 일어나기가 힘들었어요. 하녀들이 커튼을 열고 아침 식사를 가져왔지만 먹지 않았습니다.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했고 낮에는 그저 멍하니 시간을 보냈어요. 이런 제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아버지의 인내심이 한계에 달했어요. 그는 저녁 식사 자리에 특별한 손님을 초대했습니다. 아부다비의 석유회사 후계자인 하산이었어요. 잘생기고 교양 있는 남자였지만 제 눈에는 그저 낯선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아밀라, 하산은 옥스퍼드를 졸업했어.
너와 공통점이 많을 거야. 아버지의 의도는 너무나 명백했어요. 그날 밤 이후로 일주일에 한 번씩 적합한 남자들과의 만남이 이어졌습니다. 두바이의 왕족, 쿠웨이트의 사업가, 심지어 사우디 왕실과 연결된 젊은 왕자까지. 하지만 어느 누구도 제 마음을 움직이지 못했어요. 아버지, 제발 그만해주세요. 10번째 만남 후에 애원했습니다. 전 그들에게 관심이 없어요. 시간이 약이다. 곧 그 유학생을 잊게 될 거야. 아버지는 단호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민준에 대한 그리움은 더 강해졌습니다. 밤마다 그의 SNS를 몰래 확인했어요. 그는 서울로 돌아가 취업 준비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새로운 친구들과 찍은 사진도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며 질투와 그리움이 뒤섞였습니다. 3달이 지났을 때 저는 몸무게가 5kg이나 줄었어요. 의사들은 우울증이라 진단했고 치료를 권했습니다. 아버지는 걱정이 되셨는지 파리 여행을 제안했어요. 기분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셨나 봅니다. 파리에서의 일주일은 잠시나마 위안이 되었어요. 센강변을 걸으며 민준과 함께였다면 어땠을까 상상했습니다. 루브르 박물관에서 모나리자를 보며 그가 했을 농담을 생각했어요. 에펠탑 위에서 파리의 야경을 바라보며 그의 손을 잡고 싶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 우연히 한국 레스토랑을 발견했어요. 망설임 없이 들어갔습니다. 김치찌개의 매운 향기가 코를 찔렀어요. 민준이 좋아했던 음식이었습니다. 음식을 먹으며 눈물이 흘렀어요. 종업원들이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사우디로 돌아온 후 무언가 결심이 섰어요. 민준을 다시 만나야 했습니다. 그를 잊을 수 없다면 다시 도전해보자고 생각했어요. 이번엔 모든 진실을 가지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어느 날 저녁 아버지의 서재로 향했습니다. 평소엔 감히 들어가지 못할 공간이었어요. 문을 두드리고 들어갔습니다. 아버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의지는 확고했어요. 무슨 일이냐? 아버지는 서류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국에 가려고 해요. 민준을 만나러요. 한 번에 말했어요. 아버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또 그 이야기냐? 이미 끝난 일이다. 제 인생은 제가 결정할 수 있어요. 처음으로 진짜 사랑을 느꼈어요. 그걸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제 목소리가 점점 강해졌어요. 아버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기나 하니? 우리 가문의 위치, 내 종교, 내 미래. 모두 포기하겠다는 거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기 위해서라면 그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어요. 확신을 담아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눈에 분노가 번쩍였어요. 그렇게 하면 모든 지원을 끊겠다. 단 한 푼도 받을 수 없을 거다. 가족과의 연도 끊어질 것이다. 그 말에 가슴이 아팠지만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제 선택이에요. 아버지는 한참 저를 바라보더니 마침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너는 정말 내 딸이구나. 그 고집은 나를 닮았다. 그날 밤 방으로 돌아와 짐을 쌌어요. 많은 것을 가져갈 수 없었습니다. 여권, 약간의 현금, 몇 벌의 옷. 경호원들의 감시를 피해 계획을 세우는 건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 개인 비서 나디아는 믿을 수 있었습니다. 전세기를 준비해주세요.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고요. 나디아에게 부탁했어요. 아밀라님, 정말 괜찮으신가요? 그곳에선 어떻게 지내실? 나디아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괜찮아요. 이게 내 선택이에요. 확신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모두가 제 사랑을 응원해줬어요. 이틀 후 새벽녘에 몰래 저택을 빠져나왔어요. 전용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두려움과 설렘이 뒤섞였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기분이었습니다. 전세기 안에서 창밖을 내다보며 사우디의 모래 언덕들이 점점 작아지는 것을 지켜봤어요. 평생 살아온 고향을 떠나는 것은 생각보다 더 아팠습니다. 하지만 민준을 향한 마음이 더 컸어요. 비행 중에 민준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의 서울 주소, 직장 정보까지 미리 조사해뒀어요. 그가 한 중견기업에 취직했다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이제 곧 만나게 될 텐데 그가 저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두려웠어요. 서울에 도착한 건 쌀쌀한 가을 저녁이었습니다. 호텔을 예약해두었지만 바로 민준의 집으로 향했어요. 택시 안에서 손바닥에 땀이 흘렀습니다. 한국어는 기초적인 것만 알았기에 영어로 주소를 설명했어요. 민준의 아파트는 서울 변두리의 평범한 건물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며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문 앞에 서서 몇 분이나 망설였을까요? 마침내 용기를 내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고 민준이 나타났을 때 그의 얼굴에 번진 놀라움을 잊을 수 없어요. 제 이름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내뱉는 그의 목소리에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용기를 내어 모든 것을 버리고 그를 찾아왔다고 고백했어요. 하지만 기대했던 반응과는 달랐습니다. 민준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그의 눈에서 분노와 불신이 번쩍였습니다. 이게 무슨 장난이냐는 듯 제가 정말로 모든 것을 버렸는지 의심하는 그의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어요. 아버지와 모든 연을 끊었다고 설명했지만 그의 마음은 쉽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민준은 가장 아픈 진실을 꺼냈어요. 제가 언젠가는 그 부유한 세계로 돌아갈 사람이라며 이 모든 것이 그저 일시적인 모험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세계가 너무 다르다는 현실적인 벽을 들이대는 그의 말에 절망감이 밀려왔어요. 궁전에서 자란 저와 원룸에 사는 그의 현실 차이를 냉정하게 지적하는 그의 목소리에 무릎이 꺾였습니다. 갑자기 나타나서 미안하지만 이제 당신 없이는 살 수 없었어요.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민주는 한숨을 쉬었어요. 아밀라, 정말 모든 걸 포기하고 온 거예요? 가족, 재산, 그 모든 것을. 네. 아버지는 모든 지원을 끊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상관없어요. 당신과 함께라면 어떤 삶도 살 수 있어요. 그는 창가로 걸어가 밖을 바라봤습니다. 쉽지 않을 거예요. 이곳 생활은 당신이 생활하기엔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힘들 거예요. 알아요. 하지만 배울 준비가 되어 있어요. 당신이 날 다시 받아준다면요. 마지막 말은 거의 속삭이듯 나왔습니다. 민주는 돌아서서 저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에 뭔가가 변했습니다. 정말 이걸 원해요? 나와 함께하는 평범한 삶을? 네, 그게 제가 진정으로 원하는 거예요. 확신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눈물로 호소했어요. 기회를 달라고, 그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이곳 생활에 적응하겠다고 애원했습니다. 그가 원하는 건 동정이 아닌 진정한 파트너라는 말에 저도 그저 밀라로 살고 싶다고, 사우디 공주가 아닌 그의 여자친구로 살고 싶다고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오늘은 호텔로 돌아가세요. 내일 다시 만나서 이야기해요. 그가 말했어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주는 창밖을 오래 바라보더니 천천히 저를 향해 돌아섰어요. 그의 눈빛에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여전히 경계심은 있었지만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었어요. 정말 각오가 되었는지 묻는 그의 질문에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감당할 수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날은 호텔로 돌아가라는 그의 말에 따랐어요. 택시 안에서 불안한 마음으로 서울의 낯선 밤거리를 바라보며 그가 다시 마음을 열어줄지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낯선 도시, 낯선 언어, 낯선 문화. 모든 것이 두렵지만 설렜어요. 다음 날 아침, 민준이 호텔로 찾아왔을 때 그의 표정이 한결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생각해봤다며 다시 시작해보자는 그의 말에 행복한 눈물이 흘렀어요. 쉽지 않겠지만 함께 노력해보자는 그의 결심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마침내 다시 시작할 기회를 얻은 거예요. 비록 앞으로의 길이 험난하겠지만 민준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새로운 삶을 향한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온 선택이 옳았다고 그때는 확신했어요. 민준의 원룸으로 짐을 옮긴 첫날, 현실이 실감나지 않았어요. 18평 남짓한 공간은 제가 사우디에서 쓰던 화장실보다도 작았습니다. 침대 하나, 작은 책상, 주방이라 부르기도 민망한 싱크대와 가스레인지가 전부였어요. 천장이 낮아 답답했고 창문 너머로는 다른 건물의 벽돌만 보였습니다. 어때요? 많이 실망했죠? 민준이 조심스레 물었어요. 아니요, 좋아요. 여기가 우리 집이니까요. 솔직히 말하진 않았습니다. 첫 밤은 무척 낯설었어요. 딱딱한 침대, 얇은 이불, 밤새 들려오는 이웃의 소리. 하지만 옆에 민준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사우디 궁전의 킹사이즈 침대보다 이 좁은 침대가 더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아침이 되자 민준은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회사에 다녀올게요. 혼자 괜찮겠어요? 처음으로 정말 혼자 있게 된다는 생각에 두려웠지만 용기를 냈어요. 네, 걱정 마세요. 집 주변을 좀 둘러볼게요. 민준이 나간 후 집안을 정리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청소기 사용법도 몰랐고 세탁기 버튼도 이해할 수 없었어요. 평생 하녀들이 모든 일을 해줬기 때문에 기본적인 집안일조차 낯설었습니다. 용기를 내어 밖으로 나갔어요. 처음 타본 버스는 복잡하고 시끄러웠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어요. 아마도 제 외모와 어색한 행동 때문이었을 거예요. 슈퍼마켓에서 장을 보려 했지만 한국어 라벨을 읽지 못해 어려웠습니다. 결국 가장 익숙해 보이는 채소와 과일만 골라 계산대로 향했어요. 7,800원입니다. 직원이 말했지만 한국 돈을 구분하지 못했어요. 손을 떨며 지갑에서 10,000원짜리를 꺼냈습니다. 직원은 이해하는 표정으로 잔돈을 건네주었어요.
작은 일에도 이렇게 당황하는 제 모습이 부끄러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저녁을 준비하려 했어요. 요리는커녕 칼도 제대로 잡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인터넷 검색으로 간단한 볶음밥 레시피를 찾아 도전했어요. 쌀을 씻다가 절반을 싱크대에 쏟았고 기름은 너무 많이 부어 연기가 자욱했습니다. 결국 완성된 요리는 겉보기에도 실패작이었어요. 민준이 돌아왔을 때 저는 거의 울 것 같았습니다. 미안해요. 요리를 망쳤어요. 그는 웃으며 제 어깨를 감쌌어요. 괜찮아요. 같이 해요. 처음부터 잘할 순 없죠. 그날 밤 민주는 제게 라면 끓이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단순한 일이었지만 스스로 만든 첫 음식이라 특별하게 느껴졌어요. 함께 라면을 먹으며 하루 일과를 나눴습니다. 사우디에서 최고급 요리사가 만든 음식보다 이 인스턴트 라면이 더 맛있게 느껴졌어요. 일주일이 지나자 조금씩 적응해 갔습니다. 버스 노선을 외우고 동네 슈퍼에서 기본적인 물건들을 찾을 수 있게 됐어요. 한국어 공부도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민준이 기초 단어와 문장을 가르쳐줬어요. 발음이 서툴러 실수할 때마다 웃었지만 그 웃음소리가 행복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집안일도 익숙해졌어요. 세탁기 사용법을 배우고 간단한 청소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계란찜, 김치찌개 같은 기본 요리도 도전해봤어요. 실패할 때도 많았지만 조금씩 나아지는 게 보람찼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스스로의 힘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데서 오는 묘한 행복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 민준의 출근 도시락을 싸고 집을 정리하고 시장에 가는 일상이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사우디에서는 결코 경험하지 못했을 소소한 기쁨이었어요. 그렇게 한국에 적응하고 있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어요. 초인종 소리에 문을 열자 경호원들과 함께 선 아버지의 모습에 심장이 멎는 듯했습니다. 그의 표정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아버지는 좁은 원룸을 둘러보며 경멸적인 시선으로 가구 하나하나를 살폈습니다. 히잡을 벗고 서양식 옷을 입은 제 모습에 그의 눈이 실망으로 가득 찼어요. 귀국을 종용하는 아버지의 강경한 태도에 무릎이 떨렸습니다. 저녁 무렵 민준이 돌아왔어요. 아버지와 저 그리고 민준이 작은 식탁에 앉아 긴장된 저녁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침묵을 견디지 못한 아버지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그래서 자네가 내 딸을 이런 곳에서 살게 하는 청년이군. 월급이 얼마나 되나? 아버지의 날카로운 질문에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민주는 차분히 대답했지만 아버지의 공격은 계속됐어요. 그 수입으로 아밀라가 익숙한 생활 수준을 맞출 수 있나? 내 딸은 하녀 셋의 경호원 둘이 있어야 편안한 사람이라네. 참을성 있게 대화하던 민준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의 손가락이 테이블 위에서 미세하게 떨리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최고급 차, 명품 옷, 이런 것들 없이 자네가 내 딸을 행복하게 할 수 있겠나? 더 중요한 건 자네 같은 평범한 남자가 내 딸을 지킬 수 있겠나? 아버지의 목소리에 조롱이 묻어났어요. 민준이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물질적인 것들이 지켜준 적 있습니까? 당신 딸이 그토록 도망치고 싶었던 세계가 바로 그 안전한 세계였잖습니까? 방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어요. 민주는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계속했습니다. 제가 아밀라에게 제공할 수 있는 건 명품이나 경호원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녀가 스스로 선택한 삶을 존중하고 그녀 자신으로 살 수 있는 자유를 줄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붉게 변했어요. 파국을 예감하며 숨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예상 밖으로 아버지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다음 날 아침 떠나기 전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사우디로 와라. 민준도 데려오고. 그의 목소리에 담긴 의미를 해석하지 못했어요. 시험인지 화해의 제스처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우리는 사우디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민주는 긴장한 모습이었어요. 괜찮을까요? 당신 아버지는 아직도 저를 싫어하시는 것 같은데. 걱정 마세요. 아버지는 엄격하지만 공정한 분이에요. 당신의 진심을 알아봐 주실 거예요.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리야드 공항에 도착하자 전용 차량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민주는 사우디의 웅장한 풍경에 압도된 눈치였습니다. 특히 제 집에 도착했을 때 그의 눈이 커졌어요. 거대한 저택과 정원, 분수대, 경호원들.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화려했을 테니까요. 아버지는 전통 방식으로 환영연을 열었습니다. 사우디에선 초대받은 손님은 신이 보내신 것이라고 여긴다. 며 민준을 소개했어요. 화려한 아랍식 저녁 식사와 음악, 춤이 이어졌습니다. 민준은 낯선 문화에 적응하려 노력했고 아버지의 사업 동료들과도 자연스럽게 대화했어요. 이튿날 아버지는 민준에게 회사를 소개했습니다. 석유 시추 현장부터 정제 공장까지 아라하브 그룹의 핵심 시설들을 보여줬어요.
민주는 진지하게 질문하고 배우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 태도가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씩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셋째 날 아침 갑자기 심한 메스꺼움을 느꼈습니다. 화장실로 뛰어가 구토했어요. 며칠 전부터 몸이 이상했지만 긴장 때문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상태가 나아지지 않자 민준이 걱정했어요.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민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의 전용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어요. 의사는 미소를 지으며 결과를 알려주었습니다. 축하합니다. 임신 8주차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아기. 우리의 아기. 기쁨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민준의 표정은 충격과 행복이 뒤섞여 있었어요. 아기라니. 정말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병원에서 나와 아버지에게 이 소식을 전해야 했어요. 당연히 그의 분노를 예상했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임신은 사우디 문화에서 용납되지 않는 일이었으니까요. 저택으로 돌아와 아버지의 서재로 향했어요. 문을 두드리고 들어가자 아버지는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버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말했어요. 제가 임신했어요. 아버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어요. 오랜 침묵 끝에 그가 말했습니다. 결혼은 언제 할 생각이냐? 예상치 못한 반응에 놀랐어요. 분노가 아닌 현실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생각해보지 않았어요. 솔직히 대답했습니다. 아버지는 한숨을 쉬었어요. 이 상황에서는 서둘러야겠구나. 민준의 부모님께 연락해라. 내가 직접 모셔오겠다.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버지가 우리의 결혼을 인정한다는 의미였어요. 물론 상황이 급박해져서 내린 결정이겠지만 그래도 감사했습니다. 민준에게 아버지의 반응을 전했을 때 그도 놀랐어요. 정말요? 화내지 않으셨어요? 물론 완전히 기뻐하신 건 아니지만 현실을 받아들이신 것 같아요. 안도하며 말했습니다. 민준의 부모님은 이틀 뒤 사우디에 도착하셨어요. 처음엔 낯선 환경에 당황하셨지만 아버지의 환대에 조금씩 편안해지셨습니다. 양가 부모님들이 처음 만난 자리는 어색했지만 곧 손주에 대한 이야기로 분위기가 부드러워졌어요. 일주일 후 화려한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사우디 전통과 한국 문화를 접목한 독특한 예식이었어요. 저는 화려한 아랍 웨딩드레스를 입고 민주는 턱시도를 입었습니다. 양가 친척들과 아버지의 사업 파트너들까지 수백 명의 하객이 참석했어요. 결혼식 말미에 아버지가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오늘부터 민주는 우리 가족의 일원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 두 사람의 선택을 존중하고 지지하겠습니다. 그 말에 감동의 눈물이 흘렀어요. 아버지의 축복은 제게 무엇보다 소중했습니다. 비록 처음의 선택은 그를 실망시켰지만 결국 이해해 주셨어요. 결혼식 후 우리는 사우디에 머물 것인지 한국으로 돌아갈 것인지 결정해야 했습니다. 두 곳 다 장단점이 있었어요. 사우디에서는 물질적 풍요와 가족의 지원을, 한국에서는 자유와 독립성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민준과 오랜 대화 끝에 일단 한국으로 돌아가기로 했어요. 우리만의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물론 이제는 아버지의 지원으로 더 나은 환경에서 살 수 있게 되었지만 여전히 자립심을 잃고 싶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우리의 결정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필요한 건 언제든 말해라. 한국으로 돌아가기 전날 밤, 정원에서 아버지와 단둘이 대화했어요. 아버지, 왜 마음을 바꾸셨어요? 처음엔 저희를 반대하셨잖아요. 아버지는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내가 행복한 모습을 봤기 때문이다. 그리고 민준, 그는 진심으로 너를 사랑하는 것 같구나.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마침내 두 세계가 하나로 연결된 것 같았습니다. 이제 우리 앞에는 새로운 삶 그리고 곧 태어날 아기와 함께할 미래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국으로 돌아온 우리는 새로운 출발을 했어요. 아버지의 지원으로 강남에 있는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민주는 처음엔 거절했지만 아버지는 내 손주가 태어날 곳이라며 고집을 부리셨어요. 그래도 민주는 여전히 자신의 일을 계속했습니다. 아버지가 회사에서 좋은 자리를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능력으로 성장하고 싶다며 거절했어요. 임신 중기에 접어들면서 안정을 찾았습니다. 저는 한국어 공부에 더 집중했고 한국 문화에 적응하려 노력했어요. 시어머니께서 자주 방문하셔서 한국 음식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처음엔 서툴렀지만 점점 맛있는 김치찌개와 불고기를 만들 수 있게 됐어요. 출산 예정일이 다가올 무렵 아버지가 다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엔 경호원을 멀리 두고 혼자서요. 그의 변화된 모습이 놀라웠어요.
더 부드러워지고 심지어 웃는 모습도 자주 보였습니다. 손주를 기다리는 설렘 때문이었을까요? 방 준비는 다 됐니? 필요한 건 없어? 아버지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이제 아버지는 우리 삶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었습니다. 주말이면 함께 식사하고 아기 용품 쇼핑도 같이 다녔어요. 한 번은 아기 옷가게에서 아버지가 모든 색상의 아기 양말을 다 사겠다고 해서 민준과 함께 말렸던 기억이 납니다. 출산은 예상보다 일찍 찾아왔어요. 진통이 시작됐을 때 민준은 회사에 있었고 아버지가 저를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평소엔 침착하던 아버지가 당황해서 운전하는 모습이 어색했어요. 병원에 도착해서도 계속 의사에게 내 딸에게 최선을 다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12시간의 진통 끝에 우리 아들이 태어났어요. 처음 그 작은 생명을 품에 안았을 때의 감동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민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고 아버지는 손주를 보자마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그 엄격하고 무서웠던 아버지가 아기 앞에서는 그저 자상한 할아버지였습니다. 하준. 좋은 이름이구나. 사우디와 한국 두 문화를 모두 존중하는 이름이야. 아버지가 감동하며 말했어요. 아기가 태어난 후 아버지는 예상보다 오래 한국에 머물렀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일찍 와서 아기를 돌봐주겠다고 했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곧 그의 도움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습니다. 육아의 피로가 극심할 때 아버지가 아기를 안고 너는 쉬어라 라고 말해주는 순간들이 큰 위로가 됐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민준, 우리 회사 한국 지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니? 민준은 놀랐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좋은 회사라고 생각합니다만 저는 아직 제 길을 가고 싶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존중한다. 하지만 언제든 자리가 있다는 걸 알아두렴. 하지만 그로부터 한 달 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아버지가 사업차 한국을 방문했을 때 민준을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그날 밤 민준은 흥분해서 돌아왔어요. 아밀라, 당신 아버지가 내게 프로젝트를 제안하셨어. 내 아이디어를 들어보고 싶다고. 민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알고 보니 민준은 평소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 시스템에 관심이 많았고 아버지는 그의 열정을 알아봤던 거예요. 민준은 아버지의 회사에 취직하는 대신 독립적인 프로젝트 형태로 협업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은 서로를 인정하며 가까워졌어요. 하준이 6개월이 되었을 때 우리는 사우디를 방문했습니다. 아버지는 손주를 위해 특별한 환영식을 준비했어요.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하사는 모두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사촌들과 친척들이 아기를 보며 축복했어요. 저는 그제야 두 세계가 진정으로 하나가 됐다고 느꼈습니다. 사우디에 머무는 동안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어요. 아버지의 회사에서 열린 회의에서 민준이 아버지의 의견에 정중하게 반대 의견을 제시한 겁니다. 회의실은 순간 얼어붙었어요. 누구도 감히 아라하브 회장에게 반대 의견을 내지 않았으니까요. 존경하는 장인어른, 이 방식은 직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더 협력적인 방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준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아버지는 잠시 침묵했다가 놀랍게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아, 내 방식을 한번 시도해보자. 그 후 몇 주 동안 아버지의 회사는 민준이 제안한 방식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했어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아졌고 퇴사율이 낮아졌어요. 아버지는 점점 민준의 조언을 더 많이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남편은 특별하구나. 겸손하면서도 자신의 의견을 명확하게 전달해. 아버지가 감탄했어요. 한국으로 돌아온 후 아버지는 더 큰 집을 사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민준은 정중하게 거절했어요. 지금도 충분합니다. 저희 능력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아버지는 실망한 듯했지만 곧 이해했어요. 내 자존심을 존중한다. 하지만 내 손주를 위한 할아비의 마음만큼은 거절하지 말아다오. 그렇게 우리의 일상은 계속됐습니다. 민준은 자신의 프로젝트로 성공을 거두기 시작했고 저는 한국어가 능숙해져 대학원 진학을 고려하게 됐어요. 하준이 돌을 맞이했을 때 양가 가족이 모두 모였어요. 사우디 친척들과 한국 친척들이 함께 모인 모습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를 가졌지만 아이에 대한 사랑으로 하나가 됐어요. 돌잔치에서 아버지는 놀라운 발표를 했습니다. 나는 이제 은퇴를 준비하고 있다. 앞으로는 한국과 사우디를 오가며 손주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구나. 모두가 놀랐어요. 일 중독이었던 아버지가 은퇴를 생각한다니. 그의 변화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아버지는 정말 달라졌어요. 예전의 권위적인 모습 대신 이제는 다정하고 유머러스한 면모를 더 많이 보였습니다. 특히 하산에게는 무한한 사랑과 인내심을 보여줬어요.
아이를 무릎에 앉히고 아랍어 동화를 들려주는 모습은 제가 어릴 때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광경이었습니다. 우리 가족의 변화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어요. 친구들은 종종 우리 집에 와서 이 특별한 다문화 가정의 분위기를 경험하곤 했습니다. 어떤 친구는 너희 집은 마치 작은 유행 같아 라며 농담하기도 했어요. 한 번은 여자친구들이 모인 자리에서 누군가 한국 남자와 결혼하니 어때?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모든 한국 남자가 이런 건 아니야. 우리 남편만 특별한 거야. 물론 항상 순탄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문화적 차이로 인한 오해가 생길 때도 있었고, 육아 방식에 대한 의견 차이로 다투기도 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항상 대화로 해결했습니다.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고 배우려는 자세가 중요했어요. 하준이 2살이 되었을 때 둘째 아이 수아가 태어났습니다. 이번에는 여자아이였어요. 아버지는 손녀의 탄생에 더욱 기뻐했습니다. 이제 내 인생은 완벽해졌다 라며 눈시울을 붉혔어요. 아버지는 이제 한국에 작은 집을 마련해 반년은 여기서 반년은 사우디에서 지내게 됐습니다. 그는 사업에서 대부분 손을 떼고 가족과의 시간을 최우선으로 여겼어요. 아이들은 할아버지를 너무나 좋아했고 아버지는 그 사랑을 온전히 되돌려 주었습니다. 민준의 부모님과 아버지의 관계도 특별했어요. 처음엔 문화적 차이와 언어 장벽으로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제는 서로를 깊이 존중하는 사이가 됐습니다. 가끔 두 분이 함께 낚시를 가는 모습을 보면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날 모든 것을 버리고 민준을 찾아간 결정이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쉽지 않은 길이었어요. 문화적 충돌, 가족과의 갈등, 새로운 환경에 적응. 모든 것이 도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모두 성장했어요. 특히 아버지의 변화는 놀라웠습니다. 한때는 엄격하고 완고했던 그가 이제는 유연하고 따뜻한 사람이 됐어요. 민주는 자신의 원칙을 지키면서도 타협점을 찾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진정한 독립과 사랑의 의미를 깨달았어요. 이제 우리 가족은 두 문화의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한국어와 아랍어를 모두 배우고 두 나라의 명절과 풍습을 모두 즐기고 있어요. 이런 다양성이 그들에게 큰 자산이 될 거라 믿습니다. 오늘도 저는 아침에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며 감사함을 느껴요. 사우디 궁전의 호화로운 삶을 뒤로하고 선택한 이 평범한 행복이 제게는 가장 소중한 보물이 되었습니다. 민준의 품에 안겨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저는 확신해요. 지금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라고요.